포인트로 정리를 할게요. 봐봐.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요거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기가 목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쌤 얘기를 할게요. 쌤이 아주 오래전에 야구를 하다가 홈런을 친 적이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인생 살면서 딱 한 번 홈런을 쳤는데, 쌤이 딱 봐도 힘이 세 보여요? 약해 보여요? 세 보이죠? 그죠? 하지만 생각보다 약해요. 그리고 쌤이 생각보다 약해서 이 공이 날라오면은 이거 이따가 막 이렇게 쳐요. 절대 홈런 따위는 못 치는, 이렇게 칩니다. 항상 이렇게 공 맞추려고 이러고 막 이래요. 홈런 되겠어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어느 날은 쌤이 미쳐가지고 오늘은 원래 야구 못하니까 오늘은 그냥 망했다 생각하고 대충 치자 하고서 딱 대충 잡고서 공 날아올 때 눈 감고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쳤어요. 빡! 아주 우연히 배트의 정중앙에 공이 맞아서 에라 모르겠다고서 쭉 밀었잖아요. 그때 이 공을 쭉 밀어준 거야. 즉 시간을 길게 가져가준 거죠. 자, 쌤이 무슨 작업을 한 거냐면은 공한테 가하는 힘과 공한테 가하는 시간 중에서 쌤이 힘은 약하니까 이거는 뭐 조금만 가해주게 되는 건데, 시간을 길게 가져간 거예요. 쭉 밀면서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뭐가 커지냐면 FT가 아일랜드잖아요. 바로 충격량이 함께 커진 거예요. 충격량이 뭐죠?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며. 그 충격량을 크게 빵 가져갔다는 건 무슨 말이죠?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졌다는 겁니다. 맞나요? 공 입장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엄청 커졌다는 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는 공식이 델타 MV죠. 공이 질량이 바뀐 건 아닐 거 아니야. 공이 뭐가 바뀐 거다? 질량이 아니라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공을 땅 오랫동안 밀어침으로 해서 공의 속도가 엄청 빨라져가지고 멀리까지 쫙 날아간 거죠. 그래서 뭘 치게 된 거다? 홈런을 치게 된 겁니다. 쌤이 이걸 알고 쳤을까? 모르고 쳤겠지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휘둘렀는데 우연히 맞은 건데 알고 보니까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다. 근데 알고서 쳐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야? 프로 선수들이겠죠. 자, 프로 선수야. 공이 날라와 어떻게 쳐야 돼? 일단은 공을 맞춘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쭉 밀어쳐야 됩니다. 그죠? 쭉 밀어쳐야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충격량을 크게 할 수 있고, 충격량이 커져야 속도를 빠르게 해서 멀리까지 공을 날려보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목표가 내야 안타야. 내야 안타. 그냥 멀리 홈런 치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 유격수 사이 막 빠져나가게 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짧게 딱 끊어치는 거야. 딱 끊어치면서 방향만 조절해서 탕탕 옆으로 튕겨나가게 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목적이 내야 안타인지 홈런인지에 따라서 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충격량을 크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힘을 기르는 거야.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막 떡도 이만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짱! 근데 그 사람들은 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밀어치지 않아도 짱! 쳐도 대충 쳐도 팍!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뭐야? 힘이 너무 세니까 충격량이 엄청 커져서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피지컬, 뭐랄까,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힘도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홈런 타자들은 그래서 이만한 떡대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스윙도 엄청 들죠. 쫙 치는 게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알 거예요. 그렇게 쳐야 홈런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운동량을 크게 하는 방법. 결국은 뭐다? 운동량을 크게 하려면 델타 T, 시간을 길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이 공식 있죠? 이 공식 안에 다 들어있는 거면, 그래서 정리하면 시간을 길게 힘을 가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충격량이 커지고, 충격량이 커지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기 때문에 델타 MV가 커지는 거야. 결국 V값이 증가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원리가 어디 적용되냐면 모든 부분에 되게 적용되는데, 자, 봐봐. 멀리 있는 적을 쏠 때 권총으로 쏘지 않고요.
장총으로 쏩니다. 게임 해본 사람들 알죠? 스나이퍼건 그래서 장총으로 이렇게 쭉 쏘면은 헤드샷 막 치잖아. 자, 그게 장총을 이용하면은 봐봐. 뒤에서 화약이 빵 터지면서 총알을 밀어주거든요. 이제 화약이 빵 터지면서 가하는 힘. 그 힘이 요 총알이 요 총신이라 그래. 총신을 지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힘을 가하기 때문에 총알이 여기 총을 빠져나온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쫙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즉 힘을 가하는 시간이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장총이 필요한 거야. 권총은 어때? 권총은 총신이 짧죠? 총신이 짧으니까 힘을 빵! 화약이 빵 터졌을 때 그 힘을 가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속도가 빠르지 못해서 멀리 못 나가요. 권총은 멀리 있는 적을 쏠 때는 권총을 쏘지 않죠. 멀리 있는 적은 장총을 쏘고요. 가까이 있는 적을 쏠 때 희생 좀 해줘. 안 죽네. 이렇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적을 쏠 때만 권총으로 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대포를 쏠 때도 대포도 굉장히 긴 포를 가지고 대포를 빡 쏘는 것도 같은 이유야. 탱크에 대포가 달려있는데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게 만드는 이유도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길어야 멀리까지 빠르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있나? 우리 원숭이를 아프리카 원주민이 원숭이 잡을 때 독침 쏘는 거야. 독침 쏘는 거. 푹 쏘는 거. 요만한 대롱으로 써요. 긴 걸로 써요. 엄청 긴 걸로 이렇게 푹 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입에서 낼 수 있는 힘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멀리까지 빠르게 가야 걔를 맞출 수 있으니까 길게 해서 오랫동안 밀어가지고 이 독침의 속도를 엄청 빠르게 만들어서 원숭이를 탁 맞추는 겁니다. 자, 다 같은 원리야. 자, 운동량, 충격량 오늘 처음 공부했지만 이미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좀 볼게요. 힘냅시다. 거의 끝났어요. 다 했어요,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첫 번째 볼 그림은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공식을 좀 다시 써놓고 생각할게요. 우리 충격량 공식이 뭐였죠? 충격량이 F 곱하기 델타 T였습니다. 여기 힘이 나와 있고요. 시간, 델타 T가 나와 있는 거야. 힘하고 시간을 곱한다는 게 무슨 말이다? 바로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바로 F 곱하기 델타 T가 되잖아. 둘 곱한 값이죠? 다시 말해서 이게 충격량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은 우리가 면적을 구해서 충격량이 얼마인지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얘는 그래서 힘을 일정하게 가했을 때 충격량을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충격량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그래프 분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1초일 때 힘 이만큼, 2초일 때도 힘 이만큼, 3초일 때도 힘 이만큼, 4초일 때도 똑같네? 1, 2, 3, 4초. 시간이 가더라도 힘은 일정하네? 라고 읽어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읽어내는 거고요. 숨어있는 거, 여기 그래프의 넓이는 숨어있는 의미인데 이 넓이를 구하면 뭐도 알 수 있다? 충격량도 알 수 있다. Y축에 힘이라고 써있고 X축에 시간이라고 써있는데 이걸 통해서 뭘 알아낼 수 있다? 충격량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면적을 구하면 숨어있는 의미로 충격량까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힘을 일정하게 줄 수도 있겠지만 힘을 일정하지 않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에 힘이 작다가 점점 빠르게 점점 크게 힘을 점점 크게 주는 경우에도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이게 곧 뭐다? FT 그래프니까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이야. 하지만 아까 봤던 첫 번째 그래프나 두 번째 그래프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쌤은 사람이잖아. 사람이 어떻게 계속 일정한 크기의 힘을 냅니까? 사람이 어떻게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는 크기의 힘을 냅니까? 이거 일정하게 증가해야 돼, 힘이. 오늘 기계죠, 기계. 기계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잖아. 쌤은 그래서 이렇게 힘을 줘요. 이렇게. 자, 좀 밀어볼까? 힘 빠져. 이렇게. 그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힘이에요. 그죠? 힘을
크게 줬다가 작게 줬다가 제가 마음대로죠. 곡선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기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이게 뭐다? 충격량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넓이 구하는 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적분하면 돼요.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느리게 끄덕하는 이유는 뭐죠? 아무튼 미적분 간단하게 하면 그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출제가 안 돼요. 안 되고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아, 충격량입니다. 라고 말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됐죠? 좋아요. 자, 이제 공식을 조금 변형해 볼게요. 파이팅 힘냅시다. 다 했어요. 자, 이때 F를 힘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이 힘을 다른 말로 충격력이라고 부릅니다. I는 뭐였죠? I는 충격량이었죠. 충격량과 충격력은 다른 겁니다. 충격량은 F하고 T를 곱한 게 충격량이고 그때 이 F는 나무를 때리는 힘! 빵! 그거를 충격력이라고 해요. 충격력. 충격력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그 힘을 가하면 충격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격량과 충격력은 다른 것이다. 기억해야 되고요. 이 충격력을 또 다른 말로 평균적인 힘이다. 평균 힘이라고도 불러줍니다. 평균적으로 가하는 힘이라고도 불러줘요. 문제에서 충격력을 구해라 또는 평균 힘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이 공식을 변형하면 되는 거야. 평균 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델타 T분의 충격량 I가 되겠죠? 이게 충격력, 평균 힘을 구하는 공식이 돼요. 공식을 다 외워라가 아니라 FT 아일랜드만 알고 있으면 이거를 얼마든지 변형해서 걔가 구하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충격력과 시간과의 관계는 어때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력은 작아지게 나옵니다. 이런 관계가 나오거든요. 자, 이 관계를 좀 더 그림으로 잠깐 보여줄게요.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쌤이 다른 책에 있는 그림을 좀 갖고 올게요. 잠깐만요. 정민아, 힘들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자,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게 더 좋은 그림 같아요. 봐봐. 이게 두 개의 자동차가 보이죠? 두 개의 자동차. 얘를 A라는 자동차라고 하고요. 얘를 B라는 자동차라고 할게요. A에는 정민이가 타고 있으면 안 되고 쌤이 타고 있고요. B에는 정민이가 타고 있어요. 둘 중에 누가 죽었을까요? 죽으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난리 났죠. 여기는 막 왕창 깨졌어요. 얘는 어때요? 괜찮죠? 봐봐, 일단 운동량 계산해 볼게요. 이 자동차의 질량은 1000kg입니다. 1톤이에요. 1000kg이고요. 달려오는 속도는 무려 10m/s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10m/s는 1초에 10m 가는 거리입니다. 자, 그럼 A의 운동량을 구할 수가 있죠. A 운동량 얼마죠? 1000 곱하기 10이니까 만이죠. 만입니다. 자, B의 운동량은 얼마죠? B 운동량도 똑같이 만이죠. 만입니다. 만이야, 맞죠? 만이죠. 근데 충돌을 꽝 하고서 멈췄죠? 얘도 꽝 충돌하고 멈췄습니다. 멈췄다는 건 운동량이 얼마가 된 거죠? 0이 된 거죠. 얘도 운동량이 얼마가 된 거죠? B죠? 0이 된 거죠? 그럼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야? 야, 너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야? 나 운동량 변화량 만이죠, 많이 변했어. 야, 너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야? 델타 P가 얼마야? 나도 만이지, 만. 둘 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때요? 똑같죠? 자, 문제. 운동량의 변화량이 아까 뭐였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었죠? 다시 말해서 두 녀석의 충격량은 어떻다? 같다는 겁니다.
자, 말을 잘 기억해야 돼.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기 때문에 둘 다 충격량은 같아. 충격량이 똑같은데 얘는 왜 이렇게 박살이 났고 얘는 왜 괜찮냐를 궁금해야 돼. 충격량이 똑같은데 왜 저런 결과가 차이가 나지? 그게 바로 방금 우리가 소개했던 충격력, 이 힘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A는 충돌하는 시간이었대. 충돌 시간이 굉장히 짧게 꽝 충돌했죠. 얘는 지푸라기 더미에 꽝 부딪혀서 꽝 충돌하는 시간이 엄청 길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A하고 B 같은 경우는 둘 다 뭐가 똑같다? 충격량이 똑같다는 거야. 자, 공식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 자, 충격량 공식이 F 곱하기 델타 T인데 두 녀석의 충격량이 같아. I가 같을 때 동그라미 쳤어. 같은데 B라는 녀석은 시간이 엄청 길어. 그치? 충돌 시간이.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거야. 충격력이 작아지니까 안 깨진 겁니다. 반대로 A를 왜 깨졌냐? A도 B랑 충격량은 똑같은데 시간이 엄청 짧아.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클 수밖에 없어? 충격력이 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빠장창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둘이 뭐가 똑같다는 게 포인트야? 둘의 충격량이 똑같아요. 대신에 뭐가? 충격력이 다른 겁니다. 얘가 충격력이 큰 거야. F! 얘는 충격력이 작은 거예요. 왜죠? 충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얘는 왜 이게 작지? 충돌 시간이 기니까. 오케이? 이게 공식을 갖다 놓고 이게 보여야 됩니다. 굳이 이걸 공식을 밑으로 변형해도 똑같죠? 자, I가 똑같다는 전제하에 충돌 시간이 길면 충격력이 작아. 그래서 안 깨져. 이 얘기예요.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길면 충격력이 작아서 안 깨져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충격량과 충격력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예요. 충격량과 충격력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공식으로 완전히 분류를 해서 다르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두 자동차 중에 누가 더 안전합니까? 어디가 더 안전하죠? B가 더 안전한 거죠? 안전한 거. 바로 7번입니다. 충돌과 안전장치. 충돌을 했을 때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보다 시간을 길게 늘려주면 안전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늘려주면 안전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충돌하는 그 시간을 길게 늘려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충돌 시간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태권도장에다가 매트를 깔아놔요.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 점프를 2m 이상 하니까 내려올 때 굉장히 큰 무리가 있겠죠. 그때 매트가 깔려 있으면은 충돌 시간이 길어지니까 무릎에 무리가 덜 갈 수 있겠네요. 그 얘기야. 두 번째, 쌤 같은 경우는 멀리뛰기를 3m 이상 하니까, 그죠? 떨어질 때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거 아니야? 다리를 굽히면서 떨어지면은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늘려주기 때문에 다리에 무리가 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멀리뛰기 운동선수들이 마지막에 무릎을 굽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야. 무릎을 굽히지 않으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큰 충격력 때문에. 자, 포수가 공 받을 때 두꺼운 이 미트를 쓰는 거, 두꺼운 이 장갑을 쓰는 이유도 두꺼우니까 아무래도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 주겠죠? 첫 번째 그렇고, 포수들이 공 받을 때 빵 이렇게 받지 않아요. 뒤로 빼면서 빵 받습니다. 그 이유도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늘려주기 위한 어떤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가 사고 날 때도 범퍼가 먼저 빵 깨지다가 본체가 깨져요. 범퍼가 먼저 이렇게 깨지는 것도 자동차가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늘려주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모든 자동차가 범퍼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가 떨어지고 있는데 에어매트를 깔아놓으니까 시간을 길게 늘려줘. 쿵 늘려줘. 쿵 떨어지니까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가 안전한 겁니다. 같은 원리로 자동차 사고 날 때 에어백이 뻥 터지면 에어백이 쿠션,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충돌 시간을 길게 늘려서 갈비뼈가 다치는 걸 보호해주는 녀석이에요. 다 시간을 길게 해주는 겁니다. 그죠?
번지점프. 쌤 뉴질랜드 가서 번지점프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그때 뒤에 이제 고무줄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떨어지기 직전에 진짜 떨어지기 싫어요. 해본 사람 있네, 번지점프. 안 해봤네. 그때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그래. 그래서 안 떨어지면 쪽팔리니까 떨어지긴 떨어져야겠다. 좋아. 떨어지는데, 오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떨어졌어요. 내 인생은 끝났다. 진짜 무서워요. 장난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더 긴, 쌤이 20m인가에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에 25m, 30m까지 우리나라에 어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죽지 않아요. 여기 고무줄이 달려있어서 안전장치 시간을 길게, 떨어지는 시간을 길게 늘려줘가지고 나를 보호해줍니다. 자, 헬멧 안에도 스펀지가 들어있잖아. 스펀지가 들어있어가지고 충격을 받을 때 시간을 늘려줘가지고 머리를 보호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택배 같은 거 시킬 때 뽁뽁이랑 같이 오는 거 알죠? 뽁뽁이 같이 오는 것도 깨지기 쉬운 물건 같은 경우는 뽁뽁이가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해가지고 시간을 길게 늘려서 제품이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다 원리가 똑같다는 말 하는 거야. 시간을 길게 늘려주는 원리가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책 돌아와서 지금 볼게요. 우리 책 돌아오면은 다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만 더 추가되네요. 우리 책에는 용수철이 달려있는 안장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엉덩이. 오랫동안 자전거 타면 엉덩이가 아픈데 용수철이 달려있어서 그나마 좀 제가 시간을 늘려줘갖고 엉덩이에 가해지는 충격력을 줄여줘가지고 엉덩이를 덜 아프게 해준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모서리에 이렇게 쿠션 넣는 것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안전장치의 원리다. 라는 겁니다. 라스트.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옵니다. 200만 % 출제되는 시험 문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여기 A라는 달걀과 B라는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야. 자, 같은 높이에 떨어뜨리면은 마지막에 바닥에 닿기 직전에 두 녀석의 속력이 어때요? 같겠죠? 그죠? 질량도 둘이 똑같다고 설정해 볼게요. 질량도 똑같고 속력도 똑같으면 두 녀석의 운동량이 어떤 거야? 똑같죠? 운동량이 똑같은데 아까 자동차랑 똑같은 거야. 운동량이 똑같은데 마지막에 꽝꽝 떨어져서 둘 다 멈춘단 말이야. 멈추니까 어때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 녀석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냐 이 녀석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같을 거라는 겁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뭐야? 충격량이죠. 양쪽의 충격량이 같을 거라는 거야. A와 B의 충격량은 똑같아. 아니 충격량은 똑같은데 하나는 왜 깨지고 하나는 왜 안 깨지냐고. 무슨 차이? 시간의 차이죠. 얘는 짧은 시간에 빡 깨진 거고 얘는 긴 시간 동안 하니까 긴 시간 동안 충돌하니까 깨지지 않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충격력이 엄청 큰 거고 얘는 충격력이 엄청 작았던 거예요. 이유는 뭐다? 충돌 시간이 너무 짧았고요. 충돌 시간이 길었으니까. 그죠? 아까 그 얘기예요. 충돌 시간이 길면 충격력이 작아진다. 안전장치죠? 그래서 쿠션을 깔아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이 두 녀석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볼 거야. 그래프. 자, 그래프 형태를 보면은 X축에는 시간이라고 써 있고요. Y축에는 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힘과 시간을 곱한 거니까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다? 바로 충격량이죠. 자, 문제. A하고 B의 충격량은 어떻다고요? 둘이 같다고요. 그죠? 그러면 둘이 그려내는 이 그래프의 넓이도 역시 같아야 됩니다. 인정? 그래프의 넓이가 충격량이니까. 자,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시간이 엄청 짧죠? 시간이 짧으니까 요 짧은 X축, 짧은 요 X축 시간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넓이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위로 길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면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시간이 엄청 길죠? 긴 시간을 X축이 이렇게 긴 걸 이용해서 얘랑 동일한 넓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필요 없어요. 이만큼만 올라가도 충분한 넓이를 만들어서 이만큼의 넓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둘이 동일한 넓이라는 건 충격량이 똑같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충격량이 둘이 같은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를 만든다 보니까
A는 최고 힘이 엄청 세죠. 최고 힘이 엄청 세니까 최고 힘과 최저 힘의 평균만 내더라도 이만큼이 평균적인 힘이 되는 거야. A는. 하지만 B는 최고 힘이 여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여기가 평균적인 힘이 됩니다. 평균 힘 자체가 A가 더 크니까 A는 깨지고 B는 안 깨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F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고 했어? 평균 힘이라고도 한다는 말이 바로 저런 이야기입니다. 그래프에서 중간 평균적인 힘 자체가 얘가 더 크고 쟤는 작죠? 그러니까 평균 힘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정리하면 힘을 받는 시간이 누가 더 길다? B가 더 길다. 그러므로 충격력 평균 힘은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B는 좀 힘이 작다. 평균 힘이 작다. 그래서 안 깨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A 달걀은 깨지고 B 달걀은 안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아냐? A는 충격량이 크고 B는 충격량이 작기 때문이지?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둘은 충격량은 같아요. 그죠? 충격량은 같은데 충격력이 크고 얘는 충격력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해야죠. 충격량은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 잘 주의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다 공부했고요. 일단 우리 문제 좀 풀고 갈게요. 우리 페이지 125쪽에 문제풀이 해봅시다. 네, 문제 푸는 시간.